안녕하세요. 내 변호사 박 변호사 박지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다음 두 사람은 어떤 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먼저 첫 번째 A씨입니다. 불륜을 목적으로 상간자의 승낙을 받아서 상간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 그리고 두 번째 B씨입니다. 자신과 대화할 상대방의 말을 녹음을 하기 위해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녹음한 B씨. 뭔가 잘못은 한 것 같은데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씨와 B씨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즉 재판으로 가더라도 무죄라는 말이죠. 먼저 첫 번째 A씨부터 보겠습니다. A씨는 먼저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가 됐기 때문에 간통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예전에는 A씨를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A씨의 침입은 공동거주자인 상간자의 배우자의 추정적인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당시 집에는 없었지만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을 목적으로 집에 들어오는 A씨를 승낙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작년 9월에 대법원에서는 이런 기존의 법리를 깨고 A씨와 같은 경우에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판례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A씨의 경우에 공동거주자 중 현재 집에 있는 거주자, 즉 상간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서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집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 이것을 처벌을 하게 되면은 당시에 집에 없었던 공동주거자, 그러니까 상간자의 배우자의 추정적 승낙에 의해서 이 처벌 범위가 확장된다는 것도 이유로 함께 들었습니다. 따라서 불륜을 목적으로 상간자의 집에 상간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B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B씨에 대한 사례는 지난주에 나온 최신 사례인데요. 대법원은 A씨와 마찬가지의 법리로 B씨에 대해서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과거에 유명했던 초원복집 판례의 법리도 함께 변경이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식당에 몰래 녹음을 하러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주거라고 하는 것은 주거뿐만이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그다음에 항공기, 그리고 점유하는 방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고 식당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즉 식당 주인이 몰래 녹음하러 들어오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이 손님을 식당에 들어오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서 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친다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따라서 B씨는 과거에는 주거침입으로 처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이 B씨의 경우에 식당을 출입할 당시 식당의 주인의 승낙하에 정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식당에 들어와서 식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식당 주인의 주거에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거에 출입하는 당시 사정에 비추어서 주거침입죄인지 아닌지를 사실적으로만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B씨가 상대방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는 처벌이 될까요?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상대방과의 대화를 상대방 몰래 내가 녹음을 하는 것은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지 확인을 하려고 외출을 하면서 집에 녹음기를 설치해 두는 행위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몰래 녹음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처벌을 하는 것이고, 이혼할 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다투는 것을 상대방 몰래 녹음을 했다. 이것은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통화 중에 일방이 녹음을 하는 것도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A, B 모두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처벌을 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형벌의 큰 원칙 중에는 최후수단성,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의 모든 행위를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벌은 최후수단으로 보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원칙입니다. 아마도 대법원에서는 이런 원칙을 근거로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최근 중요한 판례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